김지민 씨의 특별전이 어제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인터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잘 여러분들 앞에 안 나타나는 배우로 유명합니다. 많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상 상품으로 따지면은 별반 값어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인생 전부를 영화와 시간을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 제 사적인 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에는 여념이 없었고 참 제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참 기특하구나 하는 생각을 간혹 했습니다. 700편의 영화의 주인공으로는 700가지의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안 해본 역할이 있겠어요. 그동안에 행복하게 영화를 열심히 신나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차 교수님 올해 78살인데 지금 모습도 봤지만 뭐랄까 카리스마가 조금 그럼요. 있어요. 그래서 예. 판무파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장부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도 아까 말씀하신 700여 편의 영화에 출연을 했었고 예. 이분이 또 뭐 대단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네 번의 결혼을 하셨어요. 그랬죠. 그리고 이혼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본인도 마누라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 정도로 이제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본인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예. 저분이 맨 처음 그 출연한 영화가 장희빈 일대 장희빈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보여준 뭐랄까 요불할까요?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참하고 그냥 다소곳하고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면 김지민 예. 씨가 보여줬던 장희빈에서 모습은 뭔가 여성의 뭐랄까 카리스마가 넘치게 보여줬던 그런 역할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분이 그 캐릭터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게 됐고 영화계에서도 인정받게 되고 또 연기 열연하면 예전 같으면 지금은 뭐 여자 연예인들이 자기 몸을 다 던져서 연기를 하지만 예전 같으면 여성이 머리를 삭발을 한다 좀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연기를 하더라도. 근데 예. 저분이 1984년도에 영화 비구비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예. 본인이 삭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배우로서는 거의 처음으로 그렇죠. 삭발한 최초 거죠. 삭발한 예. 여배우가 되고 전라로 그러니까 거의 뭐 옷을 안 입고 찬물에 뛰어드는 그런 역할까지 한 걸 보면 연기에 대해서도 남다른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다. 예. 그러니까 700편이나 뭐 출연을 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아마 여성 배우들한테는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꼽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700여 편이나 출연했는데 김지민 씨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배우. 그러니까 약간 좀 신비주의 전략을 좀 썼었나요? 뭐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전략이라고 하면 그게 마케팅의 예, 수단 같은 예. 느낌이 드는데 김지민 씨는 나는 고도의 마케팅으로 내가 신비주의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요즘에 이렇게 작품 활동 자체가 조금 뜸하니까 예. 굳이 뭐 이렇게 예능 프로 이런 데 나와서 이런 사적인 얘기 이런 거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김지민 씨가 좀 여장부 스타일의 카리스마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굳이 뭐 시시콜콜한 얘기 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김지민 씨가 배우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승승장구를 했지만 예. 마지막에 배우 생활 또 제작자까지도 괜찮았는데 그렇죠. 예. 마지막에 이제 영화계 행정가 비슷하게 이제 올라갔을 때 그때 후배 영화인들하고 약간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디서나 나타나는 패턴인데 우리나라 개발 시대 때 정말 혁혁한 어떤 이 공을 세우시고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최고 관리자에 올라가신 분들이 예. 종종 젊은 사람들이랑 좀 충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에 드신 분들은 약간 좀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있는 거고 예. 근데 막 올라오는 젊은 사람들은 약간 좀 민주적인 문화가 있는 거고 그게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장부 김지민 씨가 에이 나 아쉬울 거 없다 이러고 그냥 미국 가셔서 별로 안 나타나는 건 아닌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요번에 뭐 이렇게 오랜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으니까 앞으로 다시 한번 또 대중하고 친숙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죠. 요번에 예. 이제 김지민 씨가 애정을 해줬죠. 애매한 것을 정해줬죠. 예. 김지민 씨가 출연한 영화가 도대체 몇 편이냐. 예, 예. 이게 370편설부터 800편설까지 예.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번에 김지민 씨가 본인이 스스로 700편 출연했다.
700개의 인생을 연기했다라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예, 현장의 모습을 보니까 노년 팬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셨던 그 장희빈의 연기가 굉장히 악녀로서 유명했던 연기죠. 그 연기를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젠 너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다 내 마음대로야. 연연! 연연! 자, 이 활을 들고 저 화상을 향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자, 쏴라. 희빈장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진하라. 김지민 씨 하면 뭐 여러 가지 화제를 낳았지만 4명의 남편 이 부분도 뭐 계속적으로 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서 변호사님 여기에 간통죄 지금은 없어졌는데 과거에 70년대 관통죄라고 하면은 상당히 조금 충격적인 범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연예인.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그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예. 헌재에서. 근데 그때 옛날에는 상당히 무거워서 거의 구속이었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아마 그 두 번째 남편 있잖아요. 예. 바로 이게 최무룡 씨. 최무룡. 이분하고 이게 그 아마 결혼하기 전에 이 최무룡의 부인이 2명을 간통으로 고소해서 아마 이게 둘 다 구속이 됐어요. 둘 다 이게 구속이 돼가지고 일주일 정도 교도소에 있다가 예. 아마 이게 그 위자로 돈을 물어주고 합의를 해가지고 풀이 나서 결혼한 걸로 제가 이게 기록을 쭉 찾아보니까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법정 구속을 시켰었다. 그때는 옛날에는 이게 그 무조건 이게 간통은 구속이 원칙이었어요. 그 당시 60, 70년대는. 예.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재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저분이 대단한 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한참 동안 쉬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적으로 예. 비난이 되고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시 연기 생활을 재개하고 또 그 뒤로도 2번이나 결혼을 더 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김지민 씨가 갖고 있는 어떤 스타일이랄까요? 그게 예. 그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본인이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우리나라의 현모양처의 모습이라고 하면 그 남편의 결정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비춰졌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예. 남녀 평등의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모두 다 평등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예전만 해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리 쉽지 않았는데 김지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 방송에 출연해서 조금 심경을 고백한 적이 있네요. 한번 그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결혼했을 적에 나는 신랑이 남편이 필요한 여자가 아니라 아내가 필요한 여자다. 그런 말을 남긴 게 있어요. 왜? 내 뒷바라지 해주고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말하자면 그런 게 필요하지.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원하지 않았는데 그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때 상황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없어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때는 그때대로 충실히 살았고 지금은 지금대로 충실히 살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잘 대처해 나갔다고 생각하고. 고 최무룡 씨하고 헤어질 때 했던 말이 또 유명한 말인 것 같은데 예.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다? 예,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라고 예.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때 이제 최무룡 씨가 영화 제작을 하다가 연거푸 실패를 하면서 예. 그때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빚이 있었다고 하는데 굉장한 엄청난 거액인 돈이네요. 거죠. 예. 김지민 씨가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최무룡 씨가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안 좋은 상황을 김지민 씨한테 함께 나누자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헤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빚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김지민 씨는 예. 본인이 기가 굉장히 세니까 예. 자기보다 기가 더 센 남자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무룡 씨한테 최무룡 씨가 뭘 잘못해가지고 예. 김지민 씨가 찾아갔을 때 최무룡 씨가 오히려 호통을 치면서 김지민 씨를 딱 잡아주기를 바랬는데 예. 그때 최무룡 씨가 뭐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오히려 실망했다 이런 얘기를 김지민 씨가 아마 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김지민 씨가 첫 번째 결혼도 영화 감독이랑 해가지고 영화 제작비에 당시에 몇백만 원씩 그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예. 당시에 그 돈 다 대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최무룡 씨랑 할 때도 그 간통 위자료 본인이 집팔해서 뭐 여자 입장이었었는데 김지민 씨가 다 대고 예. 그 다음에 최무룡 씨 영화 제작비도 대주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김지민 씨는 내가 벌어서 어쨌든 내 남자 생활까지 내가 다 커버한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결혼을 하면서는 나중에 이제 나훈아 씨랑 그 사실혼 관계였을 때도 보면 연하의 남자하고 그렇죠. 나훈아 씨한테 일하지 말라고 하고 그때 나훈아 씨가 최고의 톱스타였는데도 불구하고 딱 집안에 앉혀놓고 그렇게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김지민 씨가 내가 이렇게 4번의 남자들과의 그 생활을 해보니까 이제 깨달았다. 나는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뒷바라지 해주는 내 부인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뭐 그런 회고를 했죠. 왜요? 저는 이게 그 이해가 안 돼. 빚 때문에 사랑하는데 헤어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런 거에서 재판하다 보면 이게 그 빚이 많잖아요. 이런 게 가짜로 이혼해가지고 그렇게 부인 책임을 면해서 가짜로 이혼해서 사는 법상으로만 이혼해놓고 같이 사는 이런 경우는 이제 있는데 이건 진짜 헤어지잖아요. 저는 이게 빚 때문에 돈이 있다고 진짜 헤어지는 게 과연 이게 사랑입니까?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고 또 이게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남편 빚에 대해서 부인이 책임이 없어요. 남편이 이게 빚이 돼서 그것 때문에 부인이 헤어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논리적으로 더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법조인의 시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또 아까 제가 사랑도 식었다고 말씀을 김지민 씨가 사랑을 확 휘어잡을 남자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최근에 걸크러쉬라고 이런 분들을 칭하는데 저희가 한 두 분을 골라봤는데 뭐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한혜진 씨가 처음에 이렇게 뭐 여장부 역할로 좀 인기를 얻었었나요? 한혜진 씨가 걸크러쉬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그 소선호 주몽에서 소선호 역할인데 전통 사회에서 한 왕 정도, 왕이나 귀족 정도 되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한테 또 다른 여자가 생기면 그냥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이렇게 이어지는 게 전통 사회의 풍속이었는데 주몽 이 드라마 속에서 소선호는 주몽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하고 그 여자의 아들 새로운 아들이 등장을 하니까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자기 친자식들을 데리고 분가를 해버렸죠. 국증의 성격이. 그렇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자식들이 백제를 세웠죠. 요 스토리가 그래서 아마 좀 걸크러시다, 여장부다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고 요 소선호의 그러한 당당한 모습이 중동 여성들한테 굉장한 감동을 줘가지고. 그래서 중동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란 이런 데서 거의 뭐 국민 캐릭터 이렇게 되고 이란이라든가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 소선호 가방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걸크러쉬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여성을 더 억압하는 사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중동 여성들한테 중동 여성들이 대놓고 막 미국 드라마 이런 걸 보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약간 보수적인 성격의 한국 사극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극에서 여성들이 주체적이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대장금, 소선호 이걸 보면서 그분들이 대리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 한혜지 씨라든가 이영애 씨 이런 분들이 일하는 가면 거의 국빈 대접을 받는 겁니다. 저도 이게 개인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그 옛날에 이게 5만 원짜리 화폐 만들 때 바로 이게 여성을 모델로 할 때 지금 신사임당인 거 있잖아요. 그때 제가 한번 응모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그때 소선호를 해야 된다, 무조건.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세운 여장부가 없어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여성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소선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추천한 적이 있는데 물론 당첨 안 됐어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 역할, 소선호라는 분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는 좀 다른 모습인 것이 남편이 이제 기성용 축구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한참 방송 활동을 할 때 내조를 해야 된다고 방송 그만둬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은 연예인들이 그렇게까지는 뭐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안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의 연예인 활동을 계속 하는데 그걸 포기하고 남편을 건강을 챙기고 남편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영국으로 떠나 지금 함께 생활하고 있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아이도 지금 같이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뭐랄까 그 남편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는 모습이 좀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MC도 그냥 하차하지 말고 계속 해달라고 요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영국과 한국을 자주 오가다 보면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주거나 남편을 이렇게 건강을 챙기는 부분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것이 가정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본인은 본인이 하는 일을 일단 포기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남편이 일단 활동하는 동안은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일에 본인의 인생을 좀 투자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선호 역할을 하면서 그런 걸크러쉬적인 모습도 보여줬지만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또 남편을 배려하고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 저게 이제
남편, 부인 이런 관점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부인이 열심히 일하면 남편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심상정 네. 후보 같은 경우에 그런 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이 거기는 집에서 집안 살림 하시고 부인이 열심히 하는 걸 또 지원하고 도와주고 이런 모습은 결코 비난받을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누가 됐든 어쨌든 한 사람이 어떤 역할에서 다른 사람이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은 권장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30세끼 밥은 꼭 챙겨주고 임신 때는 입덧이 심하니까 마스크 쓰고 요리를 해줬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한혜진 씨. 네, 한혜진 씨가 축구 팬들도 좋아합니다. 네, 한혜진 씨 그 어떤 며느리의 모습하고 또 그렇게 남편을 챙기면서도 또 자기 일은 똑소리 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머니들한테 굉장히 좋은 인상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예. 또 축구 팬들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축구 스타가 어느 여성과 만난다고 했을 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혹시 저 선수가 여자 잘못 만나서 경기력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 만남 나는 반댈세 막 이런 축구 팬들 거의 시어머니처럼 많이들 나서는데 지금 한혜진 씨 같은 경우에는 기성용 선수가 한혜진 씨를 만난 다음에 그 기성용 선수의 어떤 젊었을 때 약간 좀 구설수에 올랐던 그런 것들도 싹 없어지고 그 기성용 선수가 굉장히 안정된 모습으로 바뀌고 경기력도 올라가고 영국의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인정받고 이런 모습들이 쭉 나타나면서 지금 어머니계는 어머니계대로 축구팬계는 축구팬계로 상당히 한혜진 씨에 대해서는 여론이 좋은 편이죠. 예, 참 이미지가 좋은 배우예요. 노사연 씨도 한번 볼게요. 사실 노사연 씨는 여장부 이미지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무송 씨 남편한테는 또 천상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사연 씨 같은 경우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보여줬던 게 그런 모습이었어요. 개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버라이어티 쇼에 나와서 계속 이제 자신의 몸과 관련된 그런 개그도 하고 그다음에 무서운 여자 뭐 이런 이미지가 강했지 않습니까? 신동엽 씨가 특히 이제 그런 뭐 연기를 하면서 그런 모습이 너무 강해서 겉으로 그냥 방송에 보여준 모습의 노사연 씨는 강하고 너무 그냥 뭐 남편을 좀 쥐고 살고 이런 모습이 많았어요. 그런데 본인이라면 이무송 씨 같은 경우에 얘기한 걸 들어보면 이무송 씨나 또 노사연 씨도 이무송 씨 앞에 가면 본인은 천상 여자다. 사실은 2살이 더 많거든요, 노사연 씨가. 여기도 연하예요. 예, 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또 제가 보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정말 천상 여자의 모습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냥 TV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쇼나 아니면 어떤 드라마나 아니면 어떤 그 개그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본인의 진짜 모습보다는 뭔가 꾸며진 모습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청자들은 그런 모습이 진짜 모습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노사연 씨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집안에서는 아주 이제 그 남편을 이렇게 존중하고 남편에 대해서 늘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뭐 키스하는데 2년 걸렸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안 믿기긴 한데 뭐 그렇게 본인이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무송 씨가 먼저 유혹한 게 아니라 노사연 씨가 먼저 가서 이무송 씨는 철벽남이라고 그래서 절대 접근을. 근데 이무송 씨 말 들어보니까 본인이 너무 그 노사연 씨가 너무 그게 아름답다는 표현보다 어쨌든 좋은 여성의 모습이어서 다가기가 힘들어서 본인은 그렇게 주저주저 했는데 그거 이제 노사연 씨 입장에서 볼 때 2년 동안이나 공들여서 결국은 이제 결혼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도 우리가 그냥 보여주는 노사연 씨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그냥 남자 앞에서만 항상 여성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노사연 씨 방송에 많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쪽에서 이제 막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그 군복 있잖아요. 군복. 밀리터리 룩이요? 요새 그러니까 밀리터리 룩이 있는데 이 사람 그게 밀리터리예요. 밀리터리예요. 딱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모자를 그 체 개발하 쓴 모자 있잖아요. 베레모 같은 거를 뭐 영남 3스타 이상이야. 군대에서 자기 체크하고 오잖아. 남자들이 보통 집에 오면 말이 없어. 내가 볼 때는 말하기 싫은 것 같아. 오직한 우리 남편은 내가 제일 이쁘대 여보, 내가 제일 이쁘대 언제야? 말 안 하고 잠들었을 때. 싸우기도 엄청 많이 싸웠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을까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강한 거죠. 강하니까 부딪히니까 싸우죠. 그 남편이 어느 남편이 여자한테 지고 싶겠어요. 어떤 바보 같은 남편도 자기 부인한테는 인정받고 싶을 텐데. 난 그렇게 싸우면서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시간 아까워. 좋았을 때. 너무 좋은 시간들을 내가 조금만 현명했으면 조금만 잘했으면 됐을 텐데. 그래서 요새는 다음 생에 만나더라도 이무송 씨 만나고 싶어요.